오늘 이제 마무리 지을 거는 삼포도. 저번에 삼포도 중에 하나를 배운 거야. 우리가 편차. 요거 하나는 쉬우니까 저번 시간에 그냥 해버렸어. 대표값이 있고 우리가 여기가 삼포도가 있잖아. 그래서 일단 부분 먼저 짚고 가자. 미리 적어놨는데 삼포도는 우리 대표값은 세 가지야. 뭐가 있었어? 첫 번째 평균. 자료를 대표하기 위한 값이 대표값이라고 그랬지, 말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리뷰 좀 하고 가자. 그래서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그 다음에 마지막 최빈값. 그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 잘 기억하고 있군.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랑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삼포도인데, 삼포도는 정확하게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배우는 삼포도는 두 가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오늘 공부할 건데, 자, 첫 번째가 이제 분산, 그리고 두 번째가 표준 편차. 그냥 편차가 아니라 표준 편차. 알겠지? 그래서 요걸 구하는데 필요한 게 편차야. 우리 저번 시간에 구한 거. 그래서 분산하고 표준 편차도 이 둘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자, 여기에서 바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거든? 구하는 순서를 잘 알아야 돼. 알겠지? 우리는 최종적으로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알겠지? 마지막에는 항상 표준 편차가 나오고, 그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산을 구해야 되고,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편차를 구해야 되고,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그 다음에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 평균이 필요했었어. 그지? 왜? 별량 빼기 평균. 별량과 평균의 차이가 말 그대로 편차니까. 그지? 그래서 별량은 그냥 문제에서 주더라도 평균 같은 건 우리가 직접 계산해야 되잖아. 그지? 별량들을 다 합해서 별량의 개수. 얘들 이거 많이 까먹었더라고. 얘들아, 도수 분포표 배웠잖아. 그지? 별량의 개수가 무슨 뜻? 도수야, 도수. 우리 도수 분포표 배웠을 때 막 별량 계급하고 계급값 있었지? 그래서 계급 같은 거 막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 이상 어디 미만 그렇게 적어놓고, 오른쪽에 그 해당 계급 안에 들어있는 애들, 별량들, 그 별량의 개수를 세서 여기다가 적어서 여기 위에다가 도수라고 적었잖아. 그래서 도수의 총합은 여기에다가 적고 그랬었지? 그게 도수 분포표였잖아. 그래서 도수가 여기서도 말이 가끔 가다가 문제에서 나와.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도수라는 건 뭐다? 별량의 개수야. 알겠지? 까먹으면 안 돼. 이게 어디지? 설화 중에서 재작년에 나왔었어. 이 도수라는 말이. 알겠지? 시험에도 나왔었어. 설화 중에서 그 학생이 이제 틀려서 와가지고 이걸 까먹었나 봐. 그러니까 쉬운 문제인데 별량의 개수를 도수라고 말하는 건데 그걸 몰라서 틀리는 건 너무 아깝잖아. 그지? 자, 그래서 도수. 자, 그래서 도수분의 별량의 총합 이렇게 생각해도 돼, 평균은. 그래서 평균을 각각의 별량들에서 뺀 거, 그게 편차지? 일단은 공식만 먼저 봐봐. 이유도 설명할 거야, 예시 들면서. 자, 분산이라는 건 이렇게 구해. 편차들을 저번 시간에 구하는 거 배웠지? 그 편차들을 전부 다 싹 다 제곱을 해. 싹 다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해. 총합을 구해. 그 다음에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데, 어차피 편차는 딱 별량의 개수만큼 존재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다는 건 말 그대로 편차의 개수로 나눈다는 얘기야. 알겠지? 편차의 개수하고 별량의 개수하고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해돼? 자, 그래서 별량의 개수로 나눈다는 뜻은 어차피 이 개수로 나눈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뭘 구하겠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알겠지? 한마디로 말해서 분산이라는 건 뭐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딱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차가 필요하고,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평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구해야만 구할 수 있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분산을 갖다가 내가 양의 제곱근을 구해. 루트를 씌워가지고 양의 제곱근을 구하면 그게 표준 편차야. 알겠어? 우리 항상 표준 편차까지 가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것이 바로 이 분산과 표준 편차가 삼포도라는 것이야. 알겠어? 그래서 별량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낸 값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평균을 나타내는 선이라고 쳐봐. 이제 A반하고 B반 이렇게 있어. 두 반이 있는데 수학 시험을 봤는데 수학 점수가 평균이 70점이 나왔어, 애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균하고 이 정도 차이 나게 애들이 막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 이런 거를 전부 다 편차라고 해. 이런 걸 전부 다 편차. 그래서 각각의 별량들이 이러한 평균이랑 차이가 나는 정도, 요거를 이제 영어로 별 중요치 않은데 deviation, 편차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요 정도가 이 정도 거리 있지? 이 정도 거리 별량이랑 평균이 차이가 나는 정도 요거를 이제 편차라고 부르는데 B반은 또 요렇게 맞았다고 쳐봐. 평균이 똑같이 70인데 한 놈은 100점 맞았고 한 놈은 20점 맞았고 한 놈은 또 70점 맞았고 한 놈은 또 100점 맞았고 한 놈은 90점 맞고 한 놈은 50점 맞고 이렇게 맞았다 쳐봐. 그럼 얘네들은 편차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편차들이 전부 다 좀 큰 경향을 보이겠지. A반보다 B반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치? 많이 흩어져 있는 거야 이게. 알겠지? 별량들이 막 이렇게 흩뿌려져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산포도 자체가 이 도자가 그림 도자가 아니라 그냥 정도할 때 도자거든. 그러니까 어떤 수치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산포도도 크다 작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막 흩뿌려져 있다는 얘기는 흩뿌려져 있는 정도 그게 산포도인데 흩뿌려져 있는 정도가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 대충 나타내면 우리가 그런 경향을 딱 봐도 얘보다는 얘가 확 흩어져 있는 느낌이 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산포도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자료가 없이 이런 그림이 없이 그냥 여러분한테 별량 던져주고 여러분한테 누가 더 산포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뭘 계산해야 된다? 표준 편차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저 표준 편차라는 게 이거야. 편차긴 편차인데 표준 내지 디비에이션 이렇게 이어붙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표준 편차 이렇게 읽는 거거든.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거 자체를 그냥 산포도를 측정하는 데 쓰고 산포도가 크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많이 흩뿌려져 있다 라는 뜻. 그 다음에 산포도가 작다 라는 뜻은 이렇게 중심에 모여져 있는 느낌. 알겠어? 중심. 그러니까 중심이라고 하면 평균이지. 대표값이야 대표값. 대표값에 모여있는 느낌이 들면 산포도가 오히려 작다. 그냥 산포도하고 표준 편차를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표준 편차라는 거는 그냥 산포도를 측정하기 위한 어떤 도구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산포도가 작으면 표준 편차도 작다. 이제 나중에 이거를 문제로 낸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걸 S를 따가지고 표준 편차를 우리가 이런 기호 봤었지? 그리스어로 S자가 이 대문자로 쓰면은 시그마야. 시그마. 알겠어? 근데 요렇게 쓰는 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대수를 배우면 또 나중에 다른 걸로 배우거든. 수열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쓰지 않고 요거에 대한 소문자, 시그마의 소문자거든. 요거를 써가지고 이거를 표준 편차라고 불러. 근데 여기에서 잘 이 시그마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아. 중학교 때 그리스어는 잘 쓰지 않거든. 너네 알파, 베타, 감마 그런 것 정도는 쓰는데 나중에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준 편차하고 분산보다 더 어려운 거를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더 어려운 걸 배운단 말이야. 거기에서는 이제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 고정해서 써. 알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그냥 쓰면 돼. 6처럼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동그라미를 그리는 듯 하는데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슬쩍 동그라미를 그리는 척 하면서 슬쩍 삐져나오게 이렇게 그려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표준 편차라고 계산하는데 이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왜 계산하냐? 표준 편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잘 봐. 자, 어떤 이제 사람이 수학 시험을 여러 번 봐. 그치? 중학교쯤 오면은 이제 수학 시험 몇 번 봤을 거 아니야, 근데 70점, 맨 처음에 1학년 때 70점 맞고 70, 몇 점 할까? 100점, 또 70점으로 떨어지고 80점, 그 다음에 90점, 90점, 80점, 70점, 몇 점 할까? 80점 이렇게 말한다 쳐봐. 이게 다 별량들이지, 그지? 수학시험 점수대로 딱 배열을 한 건데 몇 번이니? 지금 10번을 봤다. 이렇게 10번을 봤다 치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별량들이잖아. 그러면 다 한번 평균을 구해 본 다음에 여기다 한번 적어보자. M. 자 평균을 구하는 게 제일 먼저야. 알겠지? 자 그래서 70, 70 이렇게 계산해. 70, 70, 100 이렇게 합하면 240. 그 다음에 70, 80, 90 150에다가 90 더했으니까 240. 90, 80, 70 이렇게 더해도 240. 그 다음에 80 하나 더. 그러면은 요거 3개 합하면 720이고 여기다가 80 더하니까 얼마? 800 이렇게 되지? 총합이 깔끔하게 800 나왔지? 자 이렇게 해서 800을
10개잖아 지금 10번 시험 가지. 그래서 10분의 800 이렇게 800을 10으로 나눠주면은 평균 얼마? 80 이렇게 나오지. 잘했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평균이 80이니까 각각의 별량들에서 이게 다 별량이잖아. 별량들에서 뭘 뺀 거? 평균을 뺀 게 편차라 그랬지. 아래쪽에다가 이제 편차를 적는 거야 여러분이. 바로 별량 밑에다가 이제 평균 빼가지고 편차를 적어. 알겠지? 헷갈리지 않게. 그다음 70 빼기 80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20, 그다음 마이너스 10, 그다음 얘는 0, 그지? 그다음에 얘는 10, 10, 그다음에 또 0, 그다음에 마이너스 10, 또 0 이렇게 되지. 어렵지 않지? 이렇게 편차들을 다 구하는데 자 봐봐 이제 이유를 알려줄게. 아까 전에 삼포도라는 거는 흩뿌려져 있는 정도라고 그랬잖아. 근데 편차 자체가 이제 그 평균과 아이들의 시험 점수가 차이 나는 정도거든. 이게 편차거든. 그지? 이 거리가 편차거든. 근데 이 거리의 평균을 구하면 어때? 그게 바로 삼포도 흩뿌려져 있는 정도 아니겠니? 그지? 애들이 많이 차이가 나면 당연히 삼포도가 크게 나올 테고 표준 편차가 크게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적게 차이가 나면 막 이런 식으로밖에 차이가 안 나면 좀 삼포도가 작겠지. 그지? 삼포도 자체가. 그걸 어떻게 측정할까 수학자들이 계속 생각을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편차들을 아예 그냥 다 더해가지고 별량의 개수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면 어떨까? 편차의 평균을 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야. 근데 저번 시간에 배워서 아시다시피 편차들을 싹 다 더하면 무조건 몇이야? 0이지. 이거는 이 자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안 해봐도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어? 만약에 편차의 합이 총합이 0이 안 나오면 그럼 내가 잘못 계산한 거야 지금. 알겠지? 더하는 과정에서 잘못 계산했거나 편차를 잘못 계산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자료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자료가 다 편차가 총합 다 합하면 0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더하는 행위는 표준 편차를 그러니까 삼포도를 측정하는데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어? 여기서 이러한 음수들 때문이지. 음수들만 없었으면은 그냥 다 더해도 0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반복해가지고 0 나온 거 아니야. 그치? 그 요인을 제거하면 돼. 그러면 사실 얘네들을 굳이 제곱하지 않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 뭐야? 음수를 없앨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있지 우리. 뭐야? 제곱을 선택을 했어. 결과적으로 제곱을 선택을 했는데 방금 전에 서현이가 말한 음수를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주는 도구가 있어. 뭐야? 절대값이거든? 절대값. 그러니까 얘는 10 되고 얘 10 되고 20 되고 10 되고 0 되고 10 0 10 0 이렇게 하면 다 양수거든. 다 양수면은 사실 얘네들 다 더하면은 그냥 어떠한 값이 나올 테고 걔 평균 구하면 그냥 편차의 절대값의 평균 그렇게 구하면 엄청 쉽잖아. 근데 왜 굳이 얘를 제곱을 해가지고 얘 음수를 양수로 만들까? 이건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지금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고3 때 확률과 통계를 배운다고 그랬잖아. 그때쯤 가면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배운 상태야 이미. 고2 때 배우거든 미적분을. 고2 2학기 때. 그래서 그때 이미 미적분을 배우면 이걸 이유를 납득을 하게 되거든. 절대값 함수는 미분을 못해. 그러니까 미분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동사야. 동사. 영어에서 쓰는 동사. 그러니까 어떤 미분을 한다라는 행위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 개념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래서 이 제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2차야 2차. 그치? 2차 함수 나오거든 얘가. 그래서 2차 함수는 미분이 가능한데 절대값은 미분이 불가능해. 그래서 그거를 수학자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얘는 절대값 씌우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제곱을 하는 행위를 한 거야. 좀 불편하긴 하지만 요렇게 제곱을 하면 나중에는 미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요걸 이제 제곱을 하는 행위를 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이걸 굳이 말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유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이거야. 그냥 내가 얘들아 이거 편차 제곱을 해야 돼. 무조건 너는 제곱을 해야만 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설득력이 있지 않냐 이거야. 알겠지? 어차피 이해를 못하겠지만 나중에 미분 배우면 이제 이해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밑에다가 이제 뭐 한다? 제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우리는. 제곱 할 수 있지? 제곱하면 얼마? 100. 얘도 100. 얘는 얼마? 400. 얘는 100. 얘는 어차피 0. 그 다음에 100, 100. 그 다음에 0, 100, 0 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편차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그냥 두지 말고 걔네들을 다 뭐해? 더한다. 자, 요렇게 더해. 다 더해. 싹 다 더해. 자, 어차피 0은 더해봤자 쓸모가 없지만. 자, 여기서 100이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으니까 600. 600에다가 400 더하니까 얼마? 1000 되지, 1000. 그지? 자, 그러면 그냥 더해 놓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겠다? 별량의 개수로 나눈다. 그냥 편차의 개수 자체가 지금 별량의 개수랑 똑같잖아, 10개. 그치? 그러니까 별량의 개수 자체가 10이고 편차의 개수 자체도 10이야. 그래서 어차피 그냥 1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은 계산해서 0 없어지니까 얼마? 100 이렇게 나오지. 자, 요 지금 바로 구한 게 바로 뭐다? 분산이야. 근데 내가 이 분산 자체를 산포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쓰기에 뭔가 편차들을 싹 다 통계를 내서 편차의 대표값을 낸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 조금 여기는 막 마이너스 10, 20 적혀 있는데 0도 있는데 그지? 갑자기 100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부풀려진 느낌이 있잖아. 그지? 이렇게까지 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조금 진정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분산에다가 뭘 붙이자. 애초에 내가 이 편차의 제곱들을 구해가지고 다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루트를 제곱의 반대 행위지. 제곱의 반대 행위를 한번 하겠다. 그렇게 해서 값을 조금 많이 떨어뜨리겠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10 이렇게 쓰고 얘를 표, 준, 편, 차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고 이 표준 편차를 최종적으로 산포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을 하자는 얘기야. 알겠어? 분산이 아니라 분산은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한 어떠한 도구고 수단이고 결국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표준 편차라고. 알겠지? 그래서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 분산에 루트를 씌워 구한다. 좀 값을 떨어뜨리는 거야. 풍선을 바람 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편차들을 싹 다 구하고 제곱한 다음에 싹 다 더해가지고 뭘 구한다? 평균을 구한다. 알겠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 애초에 이렇게 외워. 편차의 제곱의 평균. 분산할 때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고 그냥 분산은 바로 뭐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이것만 알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계산할 줄만 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이제 공식이라든지 팁이라든지는 우리가 유형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해나가면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기본적인 문제 568번. 자, 그 자료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이 지금 구해봐. 표준 편차 한번 구해봐 지금. 이거 만드는 동안. 됐어. 5일 동안 판매한 삼각김밥의 개수의 편차를 나타낸 거다. 그러면 편차의 총합은 항상 몇입니까? 0이지.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었어 지금 여러분? 마지막에 마이너스 4라고 적었지? 잘했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편차를 다 올바르게 잘 구했으면은 얘네들을 다 밑에다가 그냥 써놔. 밑에다가 바로 써놔. 얘네들을 제곱한 값을 25, 9, 9, 1, 16 이렇게. 됐지? 자, 이렇게 바로 써놓고 얘네들을 싹 다 뭐 한다? 일단은 더한다. 일단 더한다. 자, 이렇게 해서 9, 9, 18이니까 19니까 35니까 25니까 60 이렇게 자신만의 방법대로 계산을 잘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 5개. 그지? 5로 나눠준다. 그러면은 12가 나오는데 12라는 숫자는 뭐다? 분산이야, 분산. 근데 문제에서는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 너무 큰 값에다가 뭐를 붙여주자? 집을 지어주자. 루트를 붙여주자. 해서 이거를 바르게 나타내면 2루트 3. 됐지? 이런 느낌으로 계산을 잘 해주면 돼. 기본적으로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문제는 한 문제 이상은 나올 거야. 됐어. 자, 이렇게 하고 좀 어려운 문제야. 바로 조금 응용 단계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냥 표준 편차 어떻게 구했는지만 알면 되고. 자, 여기서 574번을 보시면은 거의 별량들이 3, 5, x, y 자 이렇게 돼 있지. 뭐 공식이랄 그 위에는 공식이 막 그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서 별량들이 있고 여기서 얘네들의 평균이 3이래. 평균은 어떻게 구해?
얘네들을 싹 다 더한 다음에 얘네들의 개수가 몇 개? 4개잖아. 4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3 더하기 5 더하기 x 더하기 y. 자, 이렇게 하고 4로 나눠줬을 때, 자, 얘가 평균 3이다. 이렇게 그냥 식 세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처음에는 이렇게 가. 자, 그래서 4 이쪽으로 곱해주면은 10이 되지. 여기다가 바로 곱할게요. 여기다 지우고. 자, 이렇게 곱하면 12가 되고, 그 다음에 3, 5 이쪽으로 넘기면 8. 이렇게 되지. 자,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y는 얼마? 4.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문자만. 알겠지? 문자의 값만 이렇게 잘 구해주고 나서 x 플러스 y는 4. 자,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평균만 알려준 게 아니지, 문제에서. 맞지? 표준 편차도 루트 3이라고 알려줬는데 우리가 표준 편차는 거꾸로 가는 거야. 표준 편차를 알려주면은 이걸로 분산을 구한다. 분산 얼마? 3. 그냥 제곱하면 되지. 자, 분산이 3이란 얘기는 분산을 딱 3이라고 봤을 때 분산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 얘가 바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봐야 돼. 눈을. 알겠어? 눈을 분산에다가 딱 고정을 시켰을 때 이 분산이라는 게 이렇게 보여야 돼. 나는. 알겠지? 영어 해석할 때, 문장 해석할 때처럼. 그냥 분산이라는 건 이거다 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은 쉬워져. 자,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3이라면 내가 여기에서 평균을 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별량들에서 평균을 빼면 편차가 나오겠지. 그냥 나오겠지. 그치? 위에다가 한번 써보자. 3에서 3 빼면 0, 5에서 3 빼면 2, x에서 3 빼니까 x 빼기 3, y에서 3 빼니까 y 빼기 3. 이렇게 편차들 다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리고 어딘가에다가 이제 계산을 0의 제곱, 2의 제곱,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 하면 그게 바로 편차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0의 제곱 4, 그다음 x 빼기 3의 제곱, 그다음 y 빼기 3의 제곱. 자, 이렇게 적어놓고 다 더해서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구한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4개니까 4로 나눠주면 뭐가 나와? 분산이 나와야겠지. 됐어? 자, 이렇게 해서 3 이렇게 적어주면 아까 전이랑 비슷하지 계산이. 양변에다가 4 곱해주면 여기에 4 없어지고 4를 곱해주니까 이쪽은 얼마? 12. 자, 그 다음에 4, 0은 0이고 4를 넘겼어. 그래서 4 빼기 4 해주면 얼마? 8. 이렇게 나오지. 됐어?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완전 제곱식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문제에서 원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먼저 해주자. 여기다 이렇게 작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어디에? x제곱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앞에 있는 거 y제곱하면 y제곱 나오지. 그걸 먼저 2차 항만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배 3 2배 하면 6이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6x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6y 나오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고 x 플러스 y. 자, 이렇게 바로 묶어. 됐지? 그 다음에 3제곱하고 3제곱하면 9, 9니까 9, 9 더하면 얼마? 18이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8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자, 여기 있는 x 플러스 y는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얼마? 4. 4야. 자, 얘를 이제 4라고 대입을 시켜주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만 남지. 요거를 답으로 구해주면 된다. 해줬겠지? 마이너스 24니까 플러스 18하면 마이너스 6이고 넘어가면은 얼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4. 이렇게 깔끔하게 구해주면 됩니다. 됐지? 그러니까 뭐 공식 없어. 그냥 구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계산을 조금 침착하게 잘 해주면 됩니다. 계산 단원이. 앞에까지는 이제 우리가 도형 단원만 나왔죠. 도형만. 근데 이제 드디어 도형을 싫어하는 분들을 위한 계산 단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 그 아래쪽에 576번 하고 갈까? 46분이니까 이거 한번 해봐. 576번 이걸 풀시간 조금 줄게.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라는 거 맞으라고 풀려는 게 아니야. 한번 틀려보라는 거야.
문제를 풀면서 느낀 게 뭐야? 구할 게 많구나. 그치? 구할 게 참 많다. 그걸 느꼈지? 그래서 보자. 평균이 4라고 했어. 이것부터가 이미 여러분 보고 하나를 구하라고 하는 거지. 그냥 말 그대로 평균의 식을 써라. 표현해라. 그런 소리지. 그래서 x, y, z 별량 3개밖에 없으니까 바로 할게. x 플러스 y 플러스 z. 자, 이렇게 하고 3으로 나눈 게 4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3을 양변에 곱해서 그냥 합을 구할 수 있지? 바로. 그지?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2. 요거 구하라는 소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분산이지.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지 머릿속에 이미 정립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분산은 분산이 아니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이미. 알겠지? 그래서 편차를 먼저 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편차 먼저. 자, 여기다 쓸게. 자, x에서 12, x에서 4 평균이 4니까 x에서 4를 빼면 하나씩 나오지. 그 다음에 y에서 4 빼서 y 빼기 4, 그 다음에 z 빼기 4 이렇게 해서 편차를 먼저 다 구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얘네들을 다 뭐해? 제곱을 한다. 편차의 제곱.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제곱하면 되겠지. 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뭐해? 더한다. 그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구한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 3으로 나눠준 것이 바로 분산이지. 됐어? 얘네들을 3으로 나눠준 게 2란 뜻이야. 됐지? 자, 그럼 어차피 양변에 3 곱할 거니까 여기다 6이라고 넣자. 됐어? 요거를 두 번째로 이거를 여러분이 구하시는 게 두 번째로 할 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뭔지 한번 봐봐. 식 정리하기 전에 이걸 봐. 자, x제곱, y제곱, z제곱이라는 걸 별량을 바꿔놨어. 제곱으로. 그치?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래. 어떻게 구해? 다 더한 다음에 일단 몇으로 나눈다? 3으로 나눈다. 그 행동을 할 거지. 그래서 이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3은 중요치 않고 나중에 해주면 되고 제곱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지. 지금 제곱의 합. 그래서 막 이거 떠올리는데 이거 아니고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 이거는 고등학교 때 나오는 국제 공식이고. 근데 실제로 근데 문제 어려운 거 나오면 진짜 이거 하라는 것도 있어. 왜? 여러분은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배웠어. 그치? 공식은 아니더라도 이거 전개는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정상이야. 그래서 9번 곱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9번 곱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공식을 알고 있으면 공식을 쓰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선행 배우는 거 아니겠어? 실제로 나와. 나 이런 문제 개념 원리에서 봤어. 개념 원리에서도 나왔어.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해줄 행동은 지금 제곱의 합을 찾는 건데 그게 어디 있다? 여기에 숨어져 있다. 됐지? 여기를 이걸 지금 다 전개를 해보면 그 안에 x제곱 일단 있고 y제곱도 있고 여기 z제곱도 있잖아.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앞에 거만 제곱해가지고 싹 다 모아놓으면 얘가 그냥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2배 해가지고 x 하나 붙여주면은 마이너스 8 바로 치고 x 플러스 y 플러스 z 요렇게 되지. 1차 그치? 그 다음에 상수들만 다 제곱해가지고 다 더해보면은 48 16의 3배 48 그 다음에 6 넘겨보면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지. 한쪽으로 싹 다 정리해서 이렇게 놓을게. 자 그러면 여기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이거잖아. 대입하면 되겠지. 끝. 그러면은 얘네들만 남아. 됐어.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5 땡큐 96 플러스 48 빼기 6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8 나오고 마이너스 6 해주면 54 땡큐. 자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54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이제 진짜 답 3분의 54 얘네들의 평균이 나오죠. 얼마? 18 땡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좀만 쉬었다가 뒤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쉰 다음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거 푸는 거는 거기 밑에 문제 밑에다가 적고 이제 선생님이 법칙을 알려줄 때 그때 있는지에다가 적어. 알겠지? 그래서 4개의 별량 A, B, C, D가 있는데 자 또 뭐를 알려줬어? 평균을 알려줬지. 자 평균이 12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그냥 표차라고 적을게. 표준 편차가 6이래. 자 알렸을 때 4개의 별량이 또 3을 전부 다 별량에다가 더해놨지? 이런 모양이지? 그러니까 어떤 규칙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처음에 보면은 당연히 안 보여.
그래서 일단은 풀어본다라는 거야. 알겠지? 실제로도 여기 풀이에서도 당연히 풀어놓은 풀이가 있어. 노가다로 한 풀이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하는 게 정상이야 원래. 자, 그래서 평균이 12라는 걸로부터 아까 전에 우리 뭐 했어? 첫 번째 평균의 식을 먼저 나타냈지? 그래서 A부터 D까지 이렇게 다 더한 값을 먼저 구해놓자. 얘를 4로 나누면 평균이잖아. 그치? 그래서 양변을 4로 놓은 48을 먼저 써놔.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이거를 지금 당장에 쓰진 않고 나중에 쓸 텐데 두 번째로 이제 분산 구해야지. 그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편차의 제곱에 평균을 구한다. 그지? 그래서 편차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표준 편차가 6이라 그랬으니까 얘를 제곱해서 일단 36이라고 적어놓고 그 다음에 평균이 12라 그랬으니까 일단은 평균을 여기 그래서 빼가지고 별량에서 빼가지고 자 요렇게 괄호부터 쳐놓고 A 빼기 12, B 빼기 12, C 빼기 12, D 빼기 12 됐지? 자 요렇게 해놓은 다음에 다 한 번에 제곱을 하면 되지. 편차의 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차의 제곱들을 다 더하면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지. 됐어? 이렇게 한 줄로 그냥 풀어버릴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다 몇으로 나눈 거? 4로 나눠준 거죠. 그치? 이게 분산이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4를 이쪽에 곱해가지고 144 이렇게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나타낼 수가 있다. 됐어? 여기까지. 최대한 간단하게 풀어도 이 정도야.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의 뭘 구해야 돼? 지금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둘 다 구해야 되잖아. 그럼 뭐부터 구한다? 평균 표준 편차 둘 다 구해야 되니까 어차피 표준 편차까지 구하려면 평균을 구해야 돼. 그건 피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얘네들의 평균을 구할 건데 잘 봐야 돼. 자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려면 어차피 얘네들을 다 더하지. 더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A, B, C, D 문자들이 한 번씩 더해져. 맞지? 그 다음에 3은 똑같이 생긴 게 4개 있지. 3 곱하기 4지. 그래서 12를 한 번에 적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12.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몇으로 나눈 게 평균? 4로 나눠준 게 평균이지.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써. 좀만 기다려줄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A부터 D까지의 합은 몇이라고 그랬어 아까 전에? 48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48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60 나누기 4야. 얼마? 15가 돼. 봐봐. 평균. 여기서 첫 번째 공식. 지금. 일단 증명도 할 건데 여기서 A 플러스 3, B 플러스 3, C 플러스 3, D 플러스 4. 이 별량들에다가 전부 다 평등하게 다 몇을 더해놨어? 3을 더해놨지. 3을. 그래서 평균이 12가 처음에 나왔는데 원래 별량들의 평균이 12가 나왔는데 얘네들 전체에다가 3을 더해놓으니까 그만큼 평균이 더해진다. 3. 이렇게 그냥 내가 처음에 평균이 12라고 그랬었는데 별량들에 다 3이 더해져 있으면 평균도 3 더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이게 공식인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건 이제 여기에 내가 만약에 2를 곱했어. 여기다가 2를 곱했으면 그 2 곱한 것도 평균에다가 반영을 하면 돼. 똑같이. 그걸 이따가 이제 문제 풀면서 증명을 할 건데 일단 평균은 그러하다. 내가 별량들에다가 한 행동을 그대로 평균한테 똑같이 하면 돼. 알겠어? 어차피 얘네들을 다 더해가지고 똑같은 별량의 개수로 나눌 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보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여기다 할게. 한이 없으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편차들을 다 구해서 써놓을게. 여기는 좀 작업을 세분화하자. 좀 복잡하니까 자, 편차를 구하면 이 별량들에서 이 평균을 빼는 거지. 맞아? 그러면 15를 빼는 거야. A 플러스 3에서 15 빼면 얼마 되겠어? A 빼기 12 되겠지. 그래서 A 마이너스 12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똑같이 12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D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지. 좀 떨어뜨려 놔서 됐어? 그 다음에 뭐 한다? 제곱한다. 제곱했지? 됐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뭐 한다? 더한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분산을 구하려면, 이걸 다시 쓸 수는 없고, 그냥, 얘를 찍 긋고, 이제 분산으로 바꿔놓자. 자, 이 상태에서 뭐 한다? 4로 나눠준다. 끝. 이게 분산이지. 이제 우리는 이 값을 구하면 되는 건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기 있지? 자, A-12의 제곱, B-12 제곱, C-12 제곱, D-12 제곱 똑같네? 똑같은 게 여기 있네? 그지? 여기 지금 144라고 적힌 거 보여? 자, 여기에다가 뭐 대입하면 된다? 144 그냥 대입하면 끝. 됐지?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야 얘네들을. 얘 전개하고 앉아있으면 시간 다 버리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36 이렇게 나오지. 결과도 봐봐. 지금 답은 나왔잖아. 얘한테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6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결과가 지금 중요해. 지금 결과를 자세히 비교를 해봐. 맨 처음에 우리 표준 편차 6이라고 그랬지? 지금도 몇 나왔어? 6 나왔지. 새롭게 정의한 전부 다 3을 더해놓고 다시 표준 편차를 구했는데 똑같이 나왔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라는 거야. 이거 자체가 아름다운 공식이라는 거야. 알겠지? 내가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해도,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해도, 내가 별량에다가 3을 더하든 3을 빼든 100을 더하든 100을 빼든 10억을 더하든 10억을 빼든 더하거나 뺀 거는 표준 편차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 물론 분산도. 알겠어? 분산 표준 편차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앞에 자리에 요 별량들에다가 뭔가를 곱해 놓은 건 영향을 끼쳐. 알겠지? 결과적으로 그런데 내가 그거를 증명을 좀 해줄 테니까 이거를 갖다가 종이에다가 적은 다음에 집에 가서 딱 한 번만 본인이 한번 증명을 해봐. 알겠지? 남한테 설명하듯이 혼잣말 해봐. 알겠어? 혼잣말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데에서 혼잣말 하는 건 괜찮잖아. 그지? 남한테 설명하듯이 그렇게, 동생이 있으면 동생한테 설명하듯이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럼 진짜 너네게 되는 거야 이 공식이. 사실 이거 정규 교육과정에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쓰는 거거든 공식을. 자 그래서 봐봐. 내가 아주 쉽게 그냥 x, y, z로만 해볼게. 일반적으로 x랑 y랑 z의 평균 적어봐. 평균이 m. 민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m 따가지고 평균을 보통 m이라 그래. m.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는 우리 고등학교 가면 이제 시그마를 많이 쓰는, 아니 시그마만 쓰는데 아까 전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그랬잖아. 스탠다드. 그지? 그래서 S를 따가지고 표준 편차를 중학교 단계에서는 그냥 영어로 S라고 불러. 알겠지? 그래서 S. 자, 그러면 표준 편차가 S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분산은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S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분산은 S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돼. 따로 뭐 분산을 나중에는 이제 V라고 부르는데 영어에서 따가지고 또 V라고 두는데 그냥 우리는 지금 S제곱이라고만 놓자. 자,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식을 표현해보면 첫 번째 뭐야? 평균의 식 X 플러스 Y 플러스 Z 세 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평균이 M이다. M 나와야 되는데 3을 양변에 곱하면 뭐 나온다? 3M 나온다. 이 정도는 생각 가능하지? 그냥 미지수로 해도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뭘 구한다?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구한다. 분산을 구한다. 그치? 그래서 그게 바로 S제곱이고 미리 놓자. S제곱은 쫙 3으로 나눈다. 누구를? x 빼기 m의 제곱, y 빼기 m의 제곱, z 빼기 m의 제곱. 알겠지? 자, 이 모든 계산 과정을 해봐야 돼. 본인이 직접 해봐야지 납득할 수 있어. 자, 그래서 x 빼기 m의 제곱 다시 플러스 y 빼기 m의 제곱 플러스 z 빼기 m의 제곱은 3s 제곱이다. 이게 앞에 유형에서 나왔던 내용이거든. 근데 뭐 중요치는 않아. 이게 공식을 외우라는 소리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소리. 말 그대로 계산당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을 주는 거야. ax 플러스 b, ay 플러스 b, az 플러스 b로 별량들을 재설정했어. 지금 어떤 상황이야? 별량들한테 다 공평하게 b를 더하고 그 다음에 a를 곱한 거지. 순서는 곱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b를 한 거긴 한데 뭐 순서 상관없이 어쨌든 x, y, z에다가 공평하게 a를 곱해놨고 그 다음에 b를 더해놨어. 그치? 요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평균을 방금 전처럼 평균을 구하라고 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한다 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우린 여기에서 이거를 구하고 그냥 다 모든 문제를 다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시간이 한참 걸려. 특히나 거기에서 마지막에 579번 같은 문제 어떻게 할래? 5개인데. 그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제 공식을 사용하면 되는데 딱 한 번만 고생을 해보자. 요 3개로. 알겠지? 5개 말고 3개로만 고생을 해보자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얘네들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번 평균 다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눈다? 똑같이 3으로 나눈다. 됐지? 자, 한 번만 고생해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돼. 얘가 평균이야. 맞지? 근데 여기에서 식을 정리하면 다 A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공통인수로 A를 빼주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묶이게 되면서 요 b는 똑같이 더해졌기 때문에 별량의 개수만큼 더해져서 3b 이렇게 되겠지. 3개. 자, 그 다음에 얘를 3으로 나눈 거야 지금. 됐지? 그럼 뭐야?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아까 전에 3m이라고 그랬어 여기. 기억나지? 3m. 예. 3m. 자, 다 더한 값을 3m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3m을 대입을 해주니까 요 3이랑 요 3이랑 요 3이랑 다 없어지지. 네? 그럼 뭐만 남아? a, m 플러스 b만 남아. 끝. 증명됐지? 됐어. 이렇게 여러분이 해보시면은 납득이 가는 거야. 뭘 해주자? 내가 별량들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했으면 평균에다가도 마찬가지로 a를 곱하고 b를 더하잖아. 됐지? 자,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야? 이제 자, 분산 남았다. 자, 이제 분산을 구해볼 건데 해봐. 자, ax 플러스 b가 별량이야. 그치? 별량에서 일단은 뭘 빼? 평균을 빼야 되는데 그 평균이 뭐 나와서 나오는 거네? ax 플러스 b 나왔지? 그럼 ax 플러스 b를 얘네들에서 다 빼는 거야. 얘에서 얘 빼고 얘에서 얘 빼고 얘에서 얘 빼는 거야. 자, 그 작업을 너무 귀찮게 다 하나하나 하지 말고 x 빼기 m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a를 곱한 거 a로 묶어줄 수 있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b는 어떻게 돼? 여기서 뭔가를 더한 게 반영이 안 되는 이유를 알겠지? 그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 더해져 있는 b는 어차피 평균에도 똑같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별량 빼기 평균을 하는 과정에서 없어져. 알겠어? 편차를 구하는 과정에서 없어져.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중괄호 치고 제곱 미리 하자. 얘가 편차지. 하나의 편차. 얘를 갖다 제곱하면 편차의 제곱이지. 자, 얘네들을 다 똑같은 양식으로 써주자. 아이를 a y 마이너스 m 괄호치고 제곱 플러스 a z 마이너스 m 괄호치고 제곱. 됐지? 자,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준다. 됐어? 좋아. 끝났어. 뭐니? 자, 여기 있는 거 각각 지수의 분배를 써보면 A도 제곱되고 요 안쪽에 있는 다항식도 제곱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다항식 제곱해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다가 A제곱만 꺼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중괄호 연 다음에 자, 여기다가 X 빼기 M의 제곱이랑 다 모아놔. 플러스 Y 빼기 M의 제곱이랑 Z 빼기 M의 제곱이랑 다 모아놔. 자, 이렇게 써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똑같이 3으로 나눈 거잖아 지금. 됐어? 자, 그럼 결국에 요거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얼마? 3S 제곱. 그러니까 3 곱하기 표준 편차 제곱. 맞지? 분산이지. 3 곱하기 분산.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이 중괄호 전체에 3S 제곱을 집어넣으면은 계산이 된다. 자, 그래서 3하고 약분까지 돼서 우리 말 그대로 A 제곱 S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A 제곱 S 제곱. 됐어? 한마디로 이거는 A, S의 전체 제곱 이거지? 근데 우리 목적 뭐야? 분산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세 번째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지. 양의 제곱근. 그치?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데 우리 봐봐 AS의 제곱이 들어갔어. 루트 안에. 자, 루트 안에 뭔가가 제곱돼 있으면 뭐로 바꿔달라고 그랬어? 절대값. 아주 잘 훈련이 돼 있어. 자, 그래서 절대값 AS라고 일단은 쓰는데 여기서 봐봐. S는 무조건 표준 편차의 제곱의 총합에다가 양의 제곱근을 구한 거기 때문에 S는 무조건 양수야. 맞지? 애초에 양의 제곱근을 구한 거기 때문에 S는 무조건 양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바깥으로 그냥 빠져나올 수가 있어. 근데 A는 뭐였어? 내가 별량들에다가 뭔가를 곱해놓은 값이지. 그 곱해놓은 값이 음수일 수도 있잖아. 맞지? 양수일 보장은 없어. 맞지? 그래서 얘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의 제곱근을 구하기 위해선 얘는 그대로 안에 남아있어야 되고 모르니까 문자는 그대로 안에 남아있고 S는 무조건 원래 기존의 표준 편차는 양의 제곱근을 구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원래 얘는 양수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빠져나오되 얘는 그대로 안에 남아있어야 돼. 됐어?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정리하면 이거야. 내가 앞에다가 뭔가를 곱해놨어. 응? 앞에다가 뭔가를 곱해놨을 때 그 곱해진 것을 그대로 절대값 씌워서 원래 표준 편차에 곱하기만 하면 돼. 진짜 쉬운 거거든. 이렇게 풀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곱해진 게 2야. 마이너스 2라고 하자. 좀 되게.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다 곱해놨어.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x 이렇게 곱해놨어. 그러면 그냥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만 집어넣어서 2s 2배만 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되겠지? 적용할 수 있겠지? 바로 문제에 적용할 거거든. 자, 이렇게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시 한번 써보면서 느끼셔야 돼. 진짜 이 공식을 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 느껴야 돼. 선생님 중학교 때 이거 배운 기록도 안 나. 그때 열심히 안 해서. 그래서 이거를 고등학교 3학년 확률과 통계 선택을 했을, 아니 선택이 아니지, 그때는 필수였지. 그때 했을 때 이거 처음으로 내가 공부를 했었어.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서 매우 신기했었거든. 이유를 알면서 계산을 하면 힘들지도 않고 재밌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거 직접 집에 가서 한번 느껴봐. 알겠지? 자, 그러면은 훈련이 됐는지 한번 보자. 579번 한번 풀어봐. 할 수 있어 이거. 빗불인데 할 수 있다 이거. 빗불 아니야. 이제 B 마이너스야. B 마이너스야. 할 수 있어. 두 개만 외워, 두 개만. 세 개 말고 두 개만.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앞에 뭔가가 곱해져 있으면 걔를 절대값 씌워서 기존의 표준 편차에 붙인다. 그것만. 평균은 그대로 따라한다. 모든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 그래서 얘 지금 분산을 구하라 그랬지. 분산은 뭐야? 표준 편차의 제곱값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걔를 제곱해서 써도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분산 말고 표준 편차를 구한다고 생각해봐. 지금 x1에 2가 곱해졌네. 뒤에 더해지거나 빼진 거는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지금 목적이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분산이랑 표준 편차만 알면 돼.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2가 곱해졌으면 우리가 기존의 분산이 5라고 했니? 3이야? 자,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3에다가 그냥 곱하기 여기 앞에 곱해진 숫자가 양수면 그대로 곱하면 되고 만약에 음수면 양수로 바꿔서 쓰면 된다고. 이게 잠깐만, 루트 3을 붙인 거 루트 3에다가 2를 곱한 거 2 루트 3 얘가 표준 편차야. 됐지? 표준 편차. 표준 편차를 구해서 거기다가 앞에 곱해진 숫자를 양수로 바꿔가지고 곱하면 되는 거. 됐지? 그래서 2루트 3이 표준 편차가 되는 거.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제곱을 하면 뭐가 된다? 분산이 된다. 알겠지? 그냥 눈으로 보고도 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풀면. 요로 갖다가 지금 풀이에서는 이대로 풀어놨어. 그냥 요 방식대로 그냥 풀어놨어. 그래가지고 절대 그렇게 풀면은 안 돼. 그렇게 풀면 진짜 기쁠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쓸 수 있게끔 한번 다시 집에 가서 정리만 해보고 오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문제밖에 안 남았는데 이 남은 한 문제가 두 문제 중에서 이 지금 할 한 문제가 또 좀 이해하기가 힘든 좀 내용이거든? 이 문제만으로는. 자, 일단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해볼게. 자, 580번 A하고 B 두 집단이 있어. 우리가 A, B 다른 집단에 대해서 그 자료들이 흩어진 정도 그거를 이제 비교하는 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상포도를 공부한다고 했어. 그치?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상포도니까 두 집단이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를 비교하는 게 상포도에 배우는 이유야. 그치? 자, 그래서 A, B 두 집단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뭐 공식이 아니야. 88 처음에는 또 노가다로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 규칙성이라는 거는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노가다로 한번 풀어볼 거야. 평균은 8이라고 다 일치돼서 적혀져 있고 평균이 같은 상황이야. 이게 중요하거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6이랑 4 이렇게 적혀져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인원수가 그냥 도수지, 도수, 그지? 그래서 도수가 6명, 6명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별령의 개수가 6명, 6개 6개 이렇게 있는 거.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지 A 집단과 B 집단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이미 구해져 있고 A 집단과 B 집단을 합한 전체 선수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랬어. 그지? 전체 표준 편차. 그지? 자, 그러면 일단 전체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구해야 돼? 바로 표준 편차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지? 얘 제곱한 누구? 전체 분산이지. 분산. 뭐라고 했는데? 분산을 분량이라 했습니다. 못 들었어. 다행이다. 전체 분산 이걸 먼저 구해야겠지? 전체 분산, 전체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분산을 분산으로 보지 말라고 그랬어. 평균. 차에. 네. 그치. 그치. 평균. 말 잘했어. 근데 그 앞에다가 이제 이것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전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데 평균이라는 거는 총합을 뭐로 나눠준 거? 도수로 나눠준 거지. 별량의 개수로. 그지? 별량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전체 표준 편차, 전체 분산, 전체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또 전체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야. 이게 핵심 개요야. 알겠어? 이 문제를 푸는 핵심 풀이. 알겠니? 여러분이 이것만 잘 구해주면 되는데 말이 쉽지. 자, 여기에서 전체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라는 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풀어서 설명하면. 이해를 해야 돼. 진짜 이거는. 공식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 위에 있는 박스에 있는 공식을 외우는 사람 없어. 알겠지? 그건 그냥 써놓은 거고. 그래서 전체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라는 건 전체잖아. 전체가 뭔데? A 집단과 B 집단을 합친 거지. 그렇게 해야 전체잖아. 그러니까 이걸 뜯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거야. A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과 뭘 더한 거? B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더한 거야. 됐어?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밑에 적히는 건 뭘까 그러면? 전체 별량의 개수라고 그랬네. 그러면 전체 별량의 개수를 뜯어서 설명하면 뭐야? A 집단의 별량의 개수와 B 집단의 별량의 개수를 합한 거지. 한마디로 A 집단의 도수와 B 집단의 도수 6 적혀 있잖아. 그래? 한마디로 여기에다가 6 더하기 6 전체 인원수 말한다. 그래서 그냥 전체 별량의 개수가 전체 인원수잖아. 그게 A 집단, B 집단 합한 거라고.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A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은 어떻게 구해 그럼? 직접 생각을 해보면 A의 편차의 제곱은 일단 평균이 필요하잖아. 평균이 있지. 어디? 8. 얘도 있지. 8. 똑같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 자, 봐봐. 어떤 현상이냐면 A의 애들이 6명인데 이렇게 보자. X번 여러분한테 이제 형상화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 6명은 Y1부터 시작해서 Y6까지 있다고 쳐봐. 알겠지? 다 표현하진 않을 거야. 자, X1 빼기 자 8이지 평균이 8 빼고 제곱하고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X6 빼기 8의 제곱 여기까지가 뭐야? A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지. 네? 자, 지금 뭐 했어? 별량 빼기 평균 하고 제곱했어. 그 다음에 6개니까 다 더했어. 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플러스 Y1 빼기 8 똑같지? 네. 평균이 똑같잖아. 네. 얘 똑같아 지금 8. 자, 제곱하고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Y6 빼기 8의 제곱 여기까지가 해서 B 집단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야. 맞아?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6 더하기 6이니까 얼마? 12로 나눠준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분산이라고. 알겠어? 근데 여기에서 이게 전체 분산이 되려면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야 돼. 한 가지 걸리는 거 뭘까? 그러니까 이 조건이 있어야지.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전체 분산이라면 전체 평균이 몇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 8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거든. 아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 맞잖아.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전체 분산이야. 전체 분산. 전체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에서 전체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구할 적에 전체 평균을 빼가지고 제곱했을 거 아니야. 네. 그치? 근데 우리는 그거를 두 개로 뜯어가지고
A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 B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 이렇게 뜯은 거잖아 그냥. 근데 이렇게 뜯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 전체 편차의 제곱과 A의 편차의 제곱, B의 편차의 제곱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실제로 같아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A의 편차의 제곱을 총합을 구할 적에 편차를 구할 적에 8을 뺐잖아. 이게 A의 평균이잖아. 그치? 여기에서는 또 B의 평균을 뺐지. 근데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이게 전체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라는 보장이 있기 위해서는 이게 같다라는 보장이 있기 위해서는 전체 평균도 같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 똑같이 8. 이 보장이 있어야만 이게 지금 내가 표현한 이 식이 전체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나타낸 식이 된다고. 만약에 전체 평균이 8이 아니면 만약에 9 같은 거면 여기를 9로 빼야 돼. 근데 그건 내가 식의 값을 알 수가 없잖아.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지금 평균이 8이기 때문에 8로 뺀 거밖에 못 나타내잖아. 그지? 그래서 전체 평균이 8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A와 B의 평균이 똑같이 8이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다 그랬지. 왜? 여기에서 봐봐. 얘네들 싹 다 더해가지고 6으로 나눈 게 8이잖아. 그럼 얘네들 그냥 총합을 구하면 얼마? 48이지. 얘네들도 똑같이 얼마겠어? 얘네들도 다 48이야. 다 더하면.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12로 나눠봤자 어차피 8이라고. 똑같아. 그래서 A 집단, 두 집단이 있든 세 집단이 있든 네 집단이 있든 상관이 없이 그냥 그 집단들의 평균이 다 같으면 전체 평균도 똑같이 그 평균을 따른다. 이 기본 상식으로 알고만 있으면 돼. 공식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얘도 8이고 얘도 8이면 A, B 두 집단을 합친 전체 평균도 8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얘가 이제 전체 편차의 제곱의 총합으로 보여야 돼. 알겠어? 이걸로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이 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쓴 식이고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할 필요가 없어. 자, 어차피 우리는 자, 공식 다시 쓸게.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도수로 나눠준 게 분산이라고 그랬어. 그치? 자, 그러면 도수를 양변에 곱해보면 분산 곱하기 별량의 개수 이렇게 하면은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잖아. 맞지? 그러면 얘 A집단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은 여기 지금 표준 편차가 나와 있잖아. 표준 편차가 루트 6이라는 소리는 여기에서 분산은 얼마다? 6이라는 소리야. 맞아? 그 분산에다가 도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 나온다. 됐습니까? 자, 분산이 6이라 그랬고 도수도 6이잖아. 맞지? 그러면 A집단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 이거는 얼마야? 이 값은 36이 되는 거야. 됐어? 36 이거 그냥 다 더한 게 36이야. 그러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었잖아 애초에.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주려고 내가 이렇게 쓴 거고 원래 같았으면 그냥 뭐 하면 된다? 표준 편차가 나와 있으면 걔를 제곱해. 그럼 분산이 나와. 그 분산에다가 바로 별량의 개수 곱해주면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 그냥 띡 나온다 이거야. 공식에 의해서. 공식하고 친하니까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고 여러 번 이제 계산을 많이 해봐야 그게 보이겠지?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총합은 그렇게 구한다. 분산 곱하기 별량의 개수. 외우란 소리 아니야. 외우고 문제 풀란 소리가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당해봐야 이거를 외워.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또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보자. 연습. 표준 편차 나와 있지? 얘 제곱하면 분산 얼마? 16에다가 별량의 개수 6 곱해봐. 얼마? 96. 이 값은 96인 거야.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었던 거. 됐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A집단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과 B집단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이렇게 더하면 전체 집단에 대한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됐지? 자, 얘네들의 전체 별량의 개수 12, 6 더하기 6 해서 12로 나눠주면 전체 분산이 나온다. 그 전체 분산을 양의 제곱근 씌운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나온다. 끝!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36 더하기 96은 130, 130, 땡큐. 130이 나누기 12니까 11, 땡큐. 자, 이렇게 분산 나왔으니까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는 루트 11이다. 됐지? 자, 이게 절대 공식 쓰지 마. 왜냐면 이게 내가 왜 공식 쓰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 위에 공식이 외우기 쉽지도 않을 뿐더러 뭐야 그거 루트 뭐야 A가 뭐고 B가 뭐고 X가 뭐고 Y가 뭐고 다 외울 거야? 멍청한 짓이야 그거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만이 왕도야. 알겠지? 내가 이거 공식 외우게도 해봤고 난 별짓 다 해봤거든 애들한테 별짓 다 해봤는데 얘들아
심지어 이 평균이 다를 때가 문제가 나와. 센 애는 알겠어? 센 애는 찍어. 센 애는 여러분 지금 라이트 쌤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 센 애는 뭐지? B단계에서 상난이도 있지. 그 상난이도에 평균이 둘이 다른 게 나와. 여기는 내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라이트 쌤. 그래서 나중에 쌤 B 거기에 있을 거야. B단계에 있는 문제거든. 그래서 그거 풀 때 한번 봐봐. 기말고사 때. 자, 그때 한번 볼게요. 그래서 평균이 다르게 되면 그때도 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알겠지? 그건 매우 어려운 문제야.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풀고 끝냅시다. 시간이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멀었지? 자, 마지막 문제는 진짜 쉬워. 진짜 이거 그냥 여러분 부담 없이 들어. 마지막 문제는 진짜 부담 없이 들어. 선생님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삼포도라는 걸 흩어져 있는 정도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내가 시험을 봤어. 70점을 평균이라고 해. 그래서 각각의 학생들이 이 정도 흩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평균은 똑같아. 다른 반에 오니까 평균은 똑같은데 누구는 여기 있고 누구는 여기 있고 누구는 여기 있고 누구는 또 여기 있어. 누구는 여기 있어. 이런 식으로 흩뿌려져 있어. 그럼 삼포도는 누가 큽니까 하면은 B반하고 A반 중에 삼포도는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지. 흩어져 있는 정도, 말 그대로 흩어져 있는 정도가 평균에서 차이가 나는 그 정도가 편차의 정도가 편차의 제곱의 정도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의 정도가 더 큰 집단이 B라고. 한마디로 그냥 삼포도라는 것 자체가 흩뿌려져 있는 정도고 그 흩뿌려져 있는 거를 어떤 수치화해야 되잖아. 그 수치화한 게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그거 자체가 표준 편차야. 그냥 동일시 해도 돼. 동일시. 그냥 똑같은 건데 내가 삼포도라는 거 조금 더 큰 뜻이다. 큰 범위. 큰 범위야. 그 안에 작게 표준 편차가 들어있는 거야. 알겠어? 하나의 수단이란 말이야. 삼포도를 측정하는 수단 중에 하나 표준 편차. 그리고 또 하나 분산.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삼포도가 크다는 얘기는 동일시하라 그래서 표준 편차도 어찌하다? 어떠다? 크다. 표준 편차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분산이 크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제곱한 게 크면은 당연히 제곱근도 큰 거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이 세 개는 그냥 세트로 그냥 외울 필요가 없잖아. 그지? 삼포도의 정의를 알고 있으면 돼. 흩뿌려져 있는 정도야. 흩뿌려져 있는 정도. 그게 크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 분산이 계산하면 크다. 요 편차들 차이가 나는 정도가 크다는 얘기라고.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한번 봐봐. 지금 이렇게 나타나잖아. 그래프로 그리면 얘는 또 이렇게 그려준다. 자, 둘 중에 이 표현은 내가 수학적 표현은 아니라서 별로 좋아하진 않아. 통계적 표현이야. 근데 중요해. 여기 나오기 때문에 어쩌겠어. 난 좋아하지 않지만 고르다라는 단어가 나와. 우리 뭐 밭을 일굴 때 고르다. 땅이 고르게 그렇게 되어 있어야 밭을 일구기가 쉽잖아. 그지? 그래서 고르다라고 하면 뭔가 조금 평평한, 그지? 평평한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야. 이게 통계야, 통계. 그래서 요 두 그림 중에서 고르다라고 할 만한 그림은 뭘까? 당연히 A겠지. 당연히 A겠지. 이 그림을 떠올리면 돼, 얘들아. 고르다야, 고르다. 그냥 말 그대로 땅이 고르다. 막 울퉁불퉁, 막 너무 그냥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솟았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진짜 조금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 땅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나마 이거보다는 고른 거지. 그러니까 고른 경우에는 좋은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표준 편차가 생각을 해봐. 더 고른 그림이 A라고 그랬잖아. 이 녀석의 표준 편차는 작지. 이해됐어? 당연히 분산도 작지. 당연히 삼포도도 작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고르다라고 하면 뭔가 조금 크다, 좋은 뜻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이 반대로 외워버리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조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 이렇게 되는 그림이 그나마 이렇게 되는 그림보다는 고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흩뿌려져 있으니까 얘가 더 삼포도가 크다, 표준편차 크다, 분산이 크다. 그러면 그 반대인 더 고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이 반대로 표준편차가 작다, 삼포도가 작다, 분산이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됐어?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돼. 자, 정리를 하면 결국엔 이거야. 딱 하나만 외우자. 하나로 딱 정리해서 외워. 우리가 맨 먼저 고르다라고 하면은 고르다 정리 밑에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평균의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순서가 있어야 돼. 평균에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아까 전에 그림 맞지? 평균에 최대한 모여 있지. 그게 고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이잖아. 그지? 평균에 밀집되어 있다는 소리는 그만큼 편차가 작다는 소리고, 편차의 절대값이 작다는 소리고, 제곱된 값도 작다는 소리니까 표준 편차라든지 분산이라든지 그냥 동일시하라고 그랬어. 이거는 지금은 산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크다 작다. 작다다. 알겠지? 이해가 된 것 같아. 지금. 됐지? 요거에 따라서 그냥 문제 풀면 되는 게 암기 과목이야. 여기는 지금 이 유형은 암기야. 알겠지? 진짜 그냥 수학이 아니거든. 통계거든, 통계.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은. 자, 583번 그걸로 한번 봐봐. 자, 1반의 평균이 64, 표준 편차가 8.5, 2반의 평균이 72, 표준 편차가 4.3. 훨씬 낮아졌다. 그지? 평균이 69, 표준 편차가 9. 그 다음에 4반은 77, 표준 편차가 9.2. 5반은 평균이 77, 표준 편차가 10.4. 꽤 높네. 그지? 자, 이렇게 봤을 때 1번부터 보면은 다음 중 옳은 걸 올라보래. 1번. 1반의 학생 수가 3반의 학생 수보다 많다. 이걸 보고 알 수 있어? 몰라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야. 별량의 개수인데, 그 인원수라고 하면 별량의 개수인데, 내가 평균이랑 표준 편차만 보고 어떻게 별량의 개수를 알 수 있어? 전혀 상관이 없지. 그지? 그래서 1번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2번. 2반의 성적이 4반의 성적보다 고르다. 이렇게 물어봐. 알겠지? 딱 어떤 느낌인지. 자, 2반은 여기 있고 4반은 여기 있는데, 자, 2반의 표준 편차를 보면 돼. 고르다라는 말이 있으면 산포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니까 산포도와 관련이 있으면 표준 편차를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평균 보지 말고. 자, 그래서 표준 편차를 봤을 때 4.3, 그 다음에 얘는 표준 편차가 9.2, 훨씬 많이 차이 나네. 누가 더 작아? 2반이 훨씬 더 작지. 표준 편차가 작은 쪽이 고르다. 알겠어?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3번. 중요치는 않은데. 보자. 1반에 90점 이상인 학생은 없다. 알겠니? 모르지? 어떻게 알아? 이거만 보고 어떻게 알아? 평균이. 그러니까 누가 더 잘한 경향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77, 77 얘네가 제일 높잖아. 그러니까 뭐 4반, 5반이 제일 잘했겠네. 대표적으로 그냥 대체적으로 잘했겠다. 이런 느낌이면은 맞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90점 넘은 학생이 있든 100점인 학생이 나왔든 그게 아닌 거야. 여기에서 평균은 낮아도 여기 100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 맞지? 그래서 모른다. 자, 그 다음에 4번.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은 5반에 있다. 이것도 알아 몰라? 모르다는 거지. 100점이 여기 있든 알 게 뭐야. 그치? 어찌됐든 분포된 경향만 알 수 있고,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잘했는지만 알 수 있는 건데. 맞지? 내가 100점이 있어도 20점이 같이 있으면은 평균은 60점이야. 평균은 60점. 알겠어? 자, 그래서 모르고. 자, 60점 미만인 학생은 3반에 가장 많다. 문제가 뭐 이래. 그치? 60점 미만인 학생도 몇 명 있는지 모르지? 맞아. 몇 점이 되는지 간에 정확한 어떤 인원수라든지 별량의 개수라든지 별량의 그 상태, 그거는 알 수가 없고 별량의 분포 상태만 알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최대한 이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얘가 2반이다. 그리고 최대한 흩뿌려져 있는 얘가, 그 편차가 많이 차이 나는 얘가, 평균에서 많이 차이 나는 얘들이 여기 5반에 몰려있다. 그런 것만 알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 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수학이 아니야. 통계야, 통계. 통계라는 과목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 숙제는